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질랜드 시골에 살고 있는 가을 타는 뉴질맛장입니다. 한국은 지금 봄인데 여기 뉴질랜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이제 가을이거든요. 뉴질랜드도 한 이틀 동안 계속 비가 와서 날씨도 안 좋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씨도 화창하고 나뭇잎 색깔도 예쁘고 데크에 앉아서 밖을 보는데 길 건너편에 저기 나무들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기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 여기서는 사계절을 다 만날 수 있는 액자 같은 공간이에요. 여기 맞은편에 있는 나무들이 여름에는 초록색 나뭇잎으로 다 덮여 있다가 지금은 가을이니까 알록달록 단풍이 저렇게 물들어 있고 겨울에는 정말 앙상한 가지들만 남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날씨도 화창하고 해서 왕가레이 폭포까지 산책을 한번 가볼까 해서 나왔어요. 저희 집이 폭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도로가로 이렇게 걸어갔어야 됐는데 여기 이렇게 집들이 들어서면서 여기 주택가 안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자주 산책하는 코스인데 오늘 산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게 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폭포가 나와요. 원래 처음에는 이게 막혀 있었잖아. 집이 들어서니까 이제 열어준 거지. 길을 만들어준 거지. 아니,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산책로 만든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다니고 있다. 진짜 이런 데 흔치 않다. 저녁부터 나오면 바로 폭포인데. 그리고 남들은 비행기 타고 와야지 폭포 한 보러 관광지라고 오는데. 여기 벌집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벌이 분명히 머리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만졌다가 있네, 벌에 있네. 쏘여가지고 오늘은 토끼가 없다. 엄청 나타난다. 너무 더워서 그런가? 첫 번째 뷰포인트. 아, 바다 소리. 참 바다 소리 난다. 물소리, 폭포 소리. 아, 저쪽 건너편에 노부부, 저 캐나다에서 온 노부부 관광객 보이죠? 근데 캐나다인지 어떻게 알아? 일단 머리색이 캐나다 색이다. 하얗잖아. 민맞아가지고. 트레킹. 여기가 왕가레이 제1대 명소 왕가레이 폴스 왕가레이 폭포입니다. 와, 물만 봐도 시원하다.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저기 카오리 나무 있는 데까지 한번 갔다 와 보려고요. 여기는 폭포 뒷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산책로가 있거든요. 가다 보면 아주 멋진 카오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까지 오늘 한번 가보려고요. 오늘은 카오리 나무까지 산책하면서 제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결정하게 된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원래 제 채널을 방문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뉴질랜드 북섬 왕가레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갱년기를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살고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딸 셋인 집안에 장녀로 자랐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외동아들이라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끝내 딸 셋으로 마무리하면서 맞이였던 제가 문을 잘못 열고 나와서 아들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우리 할머니의 하소연을 다 클 때까지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없었기에 맞이였던 제가 아들처럼 융숭한 대우를 받고 자란 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아들을 낳겠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결혼을 해서 낳은 첫째가 딸이었어요. 첫 딸을 너무 힘들게 낳아서인지 둘째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낳아야 엄마가 봐줄 수 있다고 자꾸 푸시하기도 하고, 목욕탕만 가면 동생 10명 낳아달라면서 외로워하는 우리 딸을 생각해서 둘째를 낳기로 했어요. 어차피 둘째를 낳기로 했으면 딸이 있으니까 아들도 낳아보자는 생각에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가 아니면 둘이나 셋이나 똑같다.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다. 아자 아자를 외치면서 첫째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둘째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둘째도 딸이었어요. 그래? 그럼 달아서 바로 가진다. 둘째 출산 6개월 만에 또 임신.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대학원 2년 내내 배가 불러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넌 아직도 애를 안 낳았냐며. 그렇게 낳은 셋째가 아들이었어요. 사실 아이가 한 명이었으면 뉴질랜드로 이민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큰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수업 마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니 밤 10시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중학생이 밤 10시에 집에 오냐며 화까지 내니까 괜히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딸이 고등학생이 되고 시험 기간이 되니 야간 자습 끝나고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갔다 집에 오니 새벽 2시더라고요. 어느 날 올 막내랑 큰딸이 아침에 집에서 마주쳤는데 막내가 누나야 오랜만이네 이러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큰딸은 고등학생이고 둘째랑 막내는 초등학생이니까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한 집에 살면서도 4일 만에 만났던 거예요. 아, 이게 맞나? 다들 이렇게 살고 있나? 아니면 우리만 이런가? 큰딸은 고등학생이니까 학교 생활이 곧 끝나겠지만 둘째와 막내는 초등학생이니까 정말 빡센 중고등학교 생활이 아직 10년은 더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남편의 사업도 하루아침에 정말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생시처럼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친구랑 통화를 하던 중에 뉴질랜드로 오면 어떻겠냐고 친구가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였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해줘서 말만으로도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평상시 같으면 에이 이민은 무슨 이랬을 텐데 애 셋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마음도 몸도 많이 지쳐있던 때라 도와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그래?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도 제가 남편한테 우리 외국 가서 살래? 하고 물어보면 부모 형제 다 놔두고 외국에 왜 나가서 사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었는데 그때 친구랑 통화하고 나서 다시 물어보면 이번에는 왠지 그래 가자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산책하면서 제가 그냥 한번 툭 던져봤는데 바로 당장 가자 하면서 하던 산책도 중단하고 집으로 와서 뉴질랜드 이민에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막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평상시 외국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남편이 너무 적극적으로 가자고 하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도 나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무튼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필요한 자격증 준비에 돌입하더니 한 방에 붙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두 방에 떡하니 붙더라고요.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6개월 만에 남편 먼저 뉴질랜드로 오게 됐어요. 저는 한국에 남아서 여러 가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3개월 뒤에 애들 셋 데리고 뉴질랜드로 오게 됐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뉴질랜드로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애들도 공부하느라 바쁘고 우리도 사느라 바빠서 이렇게 애들하고 부비고 살 수 있었을까 싶어요. 뉴질랜드로 먼저 온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뉴질랜드는 정말 아이들 천국이라고 저 푸른 잔디 위에서 뛰어놀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뉴질랜드로 오길 잘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나이 40대 중반에 온 이민이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더 빨리 이민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백화점도 5시면 닫는 곳이라 너무 심심하답니다. 이민을 온 이유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쓸데없이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뉴질랜드에서 1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특이하다. It's a lovely dog. Camel. Yeah. And lazy.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진다는 말이 맞나 봐. 아니 이렇게 걸어가면 옛날에는 막 여기 왜 하늘도 보이고 뭐 나무도 위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계속 앞만 고기 앞에만 보고 가니까
한 번씩 이렇게 고개 들어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새롭다니까. 일년에 한 번씩 한국을 갈 때면 너무 신나고 좋기는 한데 뉴질랜드에서 산 기간이 오래돼서인지 내가 모르는 너무 많이 변해버린 한국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끝날 때쯤엔 항상 뉴질랜드가 그리워요. 매일 아침 듣는 새소리, 여유롭게 푸른 초록이들 보면서 커피 한 잔. 뉴질랜드에 있으면 한국이 그립고 또 한국에 있으면 뉴질랜드가 그립고 참 뭐가 맞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